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 장재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좀 어떻게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그 자료 설명회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 5월에 있을 학술대회도 오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술대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고용정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 가지 대규모 조사를 매년 조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년 패널 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가 그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이들 세 가지 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자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부에서는 명지대 우석진 교수님께서 패널 조사 자료 분석 방법론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전처럼 그 대규모 강당에서 이렇게 학술대 자료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우리 조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학술대 자료 설명의 자료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볼 수 있게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걸 활용했으면 될 것 같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늘 계속 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패널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데이터의 이용 방법과 주로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운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패널 조사는 2007년 기준 만 15에서 29세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노동시장 경로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자료는 크게 두 개의 코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2001년에 구축된 1차 코호트인 청년 패널 2001은 현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 1차부터 2006년도 6차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구축된 2차 코호트 같은 경우 청년 패널 2007이고요. 현재까지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차부터 시작해서 13차인 2009년도 추적조사 결과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P 2007의 장기 추적으로 인해서 패널이 연령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15년 기준 YP 2007의 원표보는 23세에서 37세로 연령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3,516명의 추가 표본을 충원을 하였고요. 추가 표본의 경우 1차에서부터 현재 5차 추적조사 결과까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2차 코호트인 YP 2007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각 주제별로 과거 경험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서 이후의 추적조사는 지난 조사 이후에 변화가 있던 사항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회고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차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문항은 지난 조사 이후의 경험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조사 당시에 패널의 유형을 6개로 구분해서 설문의 유형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용으로 6가지의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실시된 6차 조사 이후부터는 중고등학생이 더 이상 없는 문제와 더불어 사용자 불편으로 유형별로 설문을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림과 같이 유형별에서 이제 주제별로 설문을 개편을 진행을 했고요. 크게는 3개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A 파트인 학교 생활, B에서 C까지 경제활동 상태, 그리고 D에서 H까지 공통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생활 정보, 재학 중 취업 준비, 구직 활동, 아르바이트 및 휴학 경험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와 C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 취업자의 경우 현재 주된 근로시간, 임금, 직업, 산업, 사업체 규모 등 일자리 정보, 그리고 입직 경로, 이직 준비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비경제 활동 관련 설문과 그리고 실업자는 구직 기간, 구직 방법, 희망 연봉 등 구직 활동 관련된 설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D에서 H는 공통 질문으로 주제는 시험 준비, 직업 교육 훈련 자격증을 D파트에서, 그리고 E파트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취업 사교육을 질문을 하고 해외 연수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F파트는 진로 파트로 진로 지도, 예상 진로, 그리고 진로 발달 검사, 구직 동기 검사가 진행이 되고 취업 스트레스 관련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파트는 가구 배경, H파트는 기타 이슈 조사나 고용보호 청년 실업 대책, 그리고 3년마다 조사하는 건강과 스트레스 관련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및 표본 유지율을 보시면 원표본의 경우에 1차에 1,2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을 하였고요. 동일한 조사 대상을 추적하여 13차에 7,003명, 그래서 68.6%의 표본 유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표본 같은 경우에는 원표본 기준으로 9차 조사 시기인 2015년도에 첫 조사를 시작하여 3,516명, 그리고 5차 조사인 2019년에 3,013명의 조사를 성공을 하여서 85.7%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의 조사 표본 수는 군입대나 유학 등으로 인한 보류자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있는 실유효 표본 수는 조사 표본 수의 가로에 있는 그 숫자를 보셔야 하는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패널 조사 이용 자료는 크게 데이터, 통합 설문지, 통합 코드북, 유저 가이드, 변수 매핑표, 주요 변수 빈도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자료는 저희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이용 자료를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CES, SPSS, 스테이타, 엑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은 원표본, 추가표본, 그리고 각 조사 회차별로 각각의 파일로 분리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스테이타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타터 버전이 11 버전에서부터 이제 오픈할 수 있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테이타 버전이 14 이상이신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참고 박스와 같이 유니코드 인코딩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데이터의 인코딩 방식을 바꿔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통합설문지는
과거에는 이제 각 조사별로 해당 조사 회차에 질문했던 설문지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이제 전 조사의 전체 다 통합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통합 설문지에는 최근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은 문항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통합 설문지에는 문항, 질문, 그리고 통합 변수명, 그리고 해당 문항이 기존 패널, 원래 2007 패널과 추가 패널, 2015년도 추가 패널을 대상으로 어느 조사 회차에 질문을 했는지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 응답지 순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코드북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이제 전체 조사 차수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변수명, 그리고 통합 변수명, 그리고 변수에 대한 설명, 각 응답값의 라벨, 그리고 문항이 추가된 회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조사 자료와 관련된 내용, 조사 개요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그리고 데이터 이용 방법, 그리고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선행 연구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공해드린 자료 설명의 자료집 내용도 유저 가이드를 요약해서 제공해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저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수 매핑표입니다. 저희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표본이나 추가 표본, 이제 각 차수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변수 매핑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실 때 조사 차수별로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변수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예시를 보시면 통합 변수명으로 이제 변수명 규칙이랑 그리고 어느 조사 차수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변수명은 변수명 구성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원표본과 추가 표본 동일하게 변수명은 Y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사 차수 2자리, 설문 대분류 1자리, 변수 번호 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차수는 조사의 기준이 되는 차수이고요. 다 2자리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1차년도 조사는 01, 그래서 1차년도부터 9차까지는 01부터 09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는 13차 조사 차수의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2015년도에 첫 조사가 완료된 추가 표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합해서 사용하실 때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표본의 데이터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조사 차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 표본의 1차 조사는 09, 2차 조사는 10으로 시작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수명에 들어가는 설문 대분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설문 주제와 같은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은 앞에서 보이는 표에 대분류명 A부터 H까지 한 자리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 번호는 이제 일련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 빈도표입니다. 역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2018년 자료부터 제공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데이터에서 주로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변수의 빈도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유형이 연속형인 경우에는 문항의 응답자 수 빈도를 제공을 하고, 범주형인 경우에는 이제 각 응답 항목별 빈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로 활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에서 개인 고유 아이디는 이제 샘플 아이디 변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사 년도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아이디 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결합하실 때는 이제 이 고유 아이디를 활용해서 결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답자 유형 변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희 응답자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추적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단조사 당시에 응답자 유형에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진행을 했고 해당 변수는 이제 타입 N 변수로 별도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에서 7차까지는 수정한 응답자 유형 변수와 이제 원래 응답자 유형 변수 2가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연령을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생년 변수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사년도 전체 자료에 YOB라는 생년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답자 연령은 연구자들께서 필요할 때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참여 여부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해당 조사 차수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데이터가 다 1206명과 3516명에 대한 데이터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셔서 조사에 참여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W 변수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샘플 아이디가 뭐 100번인 사람이 W13 100번인 사람의 W13이 1인 경우에는 이제 13차 조사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혹은 W13이 2로 되어 있으면 100번인 응답자가 13차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생성 변수로 최종 학력과 최종 학교 졸업 연월 변수입니다. 두 변수는 조금 구분하셔서 보셔야 될 게 최종 학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학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분이 박사 과정까지 전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학자운행제를 통해서 학사 과정을 다시 이수를 하셨다. 그러면 최종 학력은 박사 과정의 학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최종 학교 졸업 연월은 그 이후에 다시 전공을 했던 학자운행제 학사 과정의 졸업 연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정보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력 A 파트에서 많이 보시는 게 휴학 경험과 아르바이트 관련된 문항들이 있는데요. 둘 모두 지난 조사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먼저 휴학 경험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휴학 시기를 물어볼 때는 이후 복학하는 학기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항으로 최대 5번까지 질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횟수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과외와 편의점 2가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외를 3개를 진행을 하고 편의점을 2개를 진행했을 경우엔 총 5회로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트 B, 직업력의 주요 변수들입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된 문항은 현재 일자리, 동시 일자리, 경험 일자리 3가지로 나뉘어서 설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 직장과 동시 일자리 그리고 응답을 하고
경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조사 이후에 일자리 경험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취업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에서 산업 및 직업입니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제 10차 코드를 이용해서 소분류 단위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직업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세 개를 이용해서 세 분류 단위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로는 이제 각각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추가로 대분류 단위의 변수도 별도로 생성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과 직업 코드가 개정된 버전이기 때문에 1차에서 11차 과거 조사된 산업 및 직업 코드도 개정된 코드로 변경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주관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객관식 문항으로 응답을 했던 이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2차년도 조사 자료까지는 예전에 이제 직업 분류로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사장지 변수는 이제 크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근로 형태 관련된 문항은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그리고 근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종사장 지휘에서는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통합 변수명으로 B162부터 B173 변수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문항에 이제 응답하지 않은 하나라도 응답을 하셨으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뭐 한시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정규직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생성하는 변수의 프로그램 예시는 세스 코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 단위와 임금액 두 가지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단위 등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 취업한 지 1개월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예상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 단위 변수는 B224 그리고 이제 임금 액수는 B225 변수고요. 월 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스 코드로 담아 놓았고 해당 내용은 유저 가이드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B파트의 마지막은 미취업 상태 관련된 변수입니다. 이 질문은 취업자 유형과 재학 중의 취업자 유형을 제외한 미취업자만 응답을 하고 있고요. 파트 BB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취업 상태와 관련해서 미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하는 생산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저희 데이터에서 1에서 5차까지 구분하는 것과 6차 이후에 구분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전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에서 5차는 미취업자 중에서 직장을 구해보았거나 지난 1개월 내 직장을 구해본 사람은 이제 구직자, 그 위에는 미취업자, 그 이외의 미취업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차 이후부터는 한 가지 문항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 중에 지난주 일자리를 구해보았거나 1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며 그리고 지난주에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실업자로 그 이외의 미취업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파트
에서 제공하는 생산 변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증 관련된 생산 변수가 두 가지, 직업훈련 관련된 생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보유 여부 그리고 자격증 취득 개수를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 전차수를 다 결합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는 각각의 자료마다 저희가 합산해서 생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자료를 보시면 이제 해당 조사 차수에 참여한 패널의 자격증 보유 여부와 그리고 그간 이제 누적 합계된 자격증 취득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조사 차수에 참여한 패널 중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직업훈련 참여 여부 그리고 이제 지난 조사 차수에 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직업훈련 참여 개수를 누적 합계로 해서 생산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데이터 제공해드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A 파트인 학교 생활 그리고 B, C 파트인 일자리 영역 데이터는 각각 개별된 파일로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지만 전체 차수를 모아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A 파트인 교육력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력 자료는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과거의 교육력 그리고 현재 교육력 자료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과거 교육력 데이터 같은 경우 1차 년도 조사 당시 회고 조사했던 학력 사항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력은 1차 년도부터 13차 연도까지 각 조사 당시에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 설명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직업력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력과 다르게 하나의 파일로 전체 결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1에서 13차 연도까지의 각 조사 차수별 현재 일자리 그리고 경험 일자리를 모아놓은 자료로 과거에 회고조사한 것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자리 데이터를 이제 결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D 파트, F 파트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유저 가이드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설명드린 내용 부분 중에서 질의응답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 가셔서 조사별 이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청년 패널 조사 관련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담당하고 있는 조혜지입니다. 저희 자료 함께 보시면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료 설명에 앞서서 2018 곰스 자료는 공개가 완료가 되었고요.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 직장이동 경로를 조사해서 DB로 구축하여서 교육과 노동시장 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조사하는 연도에 전년도에 2,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졸업자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조사 기간 동안 해외 취업을 하고 있거나 해외 유학을 가고 있거나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군입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복무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으나 직업군인이나 대체복무로 군의관 같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는 일단 2026년에 구축이 된 2005 곰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25,000명에 대한 패널 조사로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총 26,544명의 원포분을 구축을 하였고 2017년에 2차 조사, 2008년에 3차 조사를 마쳤고 그 이후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저희가 단기 패널 조사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2007년의 단기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1차 조사한 이후에 2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현재 표본과 동일하게 매해 졸업자의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표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해서 추적 조사를 했었던 단기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2007, 2008, 2009, 2010 4개년도 조사를 한 이후에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2011년 졸업자, 2011 곰수부터는 추적 조사를 하지 않고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 조사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본수는 2007 곰수와 동일하게 18,000명입니다. 표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기준일이 9월 1일로 매년 동일합니다. 조사 실시 기간은 9월에서 11월간인데 매 어떤 시점에서 응답을 하더라도 9월 1일에 를 기준으로 해서 회고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설문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은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졸업자의 표본을 제공받아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무작위로 추천한 30%의 표본을 제공을 받아서 학과 소분류별로 층화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 권역과 성별, 학교 유형별로 통계가 유의하도록 표본이 추출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는 표본 추출과 마찬가지로 조사된 표본을 5개 권역, 성별, 학교 유형, 전공 계열별, 교차셀을 구성해서 목표 표집단의 셀별 인원과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 데이터에 제공되어 있는 가중치 변수를 활용을 하시면 전체 졸업생의 통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해 보시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2018 곰스는 18,163명이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가 추적조사를 진행하다가 횡단면 조사로 변경이 되면서 조사 설명 자료에 1차 조사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1차 조사라는 표현은 횡단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 설명회에서는 추적조사 내용은 건너뛰고 주로 이 1차 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추적조사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 설문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문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를 조사해서 졸업 후 일자리 경로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대학 생활, 어학연수, 직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자격, 시험 준비, 인적 배경 관련 무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졸업자들의 일자리와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설문지 주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경제활동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현 일자리, 첫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청년 고용 대책, 향후 진로, 건강, 인적 사항 이렇게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설문지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 곰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후 진학한 대학원에 대한 질문이 1차년도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적조사 시에 그 졸업 후 3년간 진학 경험을 회고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2008 곰스에서는 고용 형태 판별 문항을 비정규 유형에 제시하고 응답자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자기선언적 질문 형식에서 응답 내용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판별되는 형식으로 통계청의 경활조사 문항을 반영해서 변경되었습니다. 2009 곰스에서는 사업체 소재지와 출생지역, 거주지와 같은 지역 관련 변수를 시군구 단위로 기입하도록 해서 지역 변수로서의 활용도가 제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및 행정 인턴제에 국한되어 있던 인턴제 관련 질문을 전체 인턴제 참여 경험으로 확대를 해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고요. 2010 곰스에서는 창업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턴 파트가 따로 있었더라면 2010 곰스부터는 각각의 일자리에 인턴제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인턴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졸업 대학 이전에 학교 질문을 보강을 해서 학교명과 소재지, 입학연월, 전공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졸업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전 대학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학 졸업 후 진학 경험에 대한 질문은 조사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2번까지 반복 질문하도록 형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1 곰스에서는 동시 일자리, 재학 중 일자리의 일자리 내용도 저희가 한국 고용직업 분류라는 직업 분류를 활용을 해서 코드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있는 일자리, 저희가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 경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업 코드를 세 분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 일자리와 재학 중 경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소분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추가된 졸업 대학 이전 학교에 대한 정보에 졸업 시기와 이수학기수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에 진학 경험에 대한 질문을 최대 2번까지 반복 질문하도록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 곰스에서는 인턴 경험이 각 일자리 경험별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경험별로 일을 시작할 때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초임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3 곰스에서는 재학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돼서 대출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고요. 취업 준비와 관련된 외국어 시험 문항을 최근 2년 기준에서 대학 입학 후로 수정을 해서 기준을 바꿨고 최근 경향을 반영을 해서 말하기 시험 내용이 이때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4 곰스에서는 비경활자 대상으로 향후 희망하는 직업 관련된 문항이 추가가 되었고요. 휴학과 졸업 유예를 구분하여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와 열정 페이, 행복도에 관한 문항도 추가가 되었고요. 결혼 계획 여부와 결혼 예상 연령,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유 같은 문항들도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까지 파악 가능할 수 있도록 문항이 변경이 되었고요. 2015 곰스에서는 열정 페이 관련 문항을 조금 더 명확화시켜서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 일자리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변경하게 되었고 건강 관련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6 곰스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을 일반과 특별 전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전형의 세부 구분을 질문하도록 수정이 되었고 기존에는 응답자의 교육 이수 기간 산출을 위해서 졸업대학 이전 학교에 대해서 기존 하나만 응답을 했으나 전체 재학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 또 응답자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지와 주택 종류에 대한 구분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 곰스에서는 기존의 열정페이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나 무급 일자리 경험 관련된 문항을 삭제하였고요. 청년 고용 정책 관련 문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가조사로서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 문항에서 거주 형태와 자가 여부를 동시에 파악하던 문항을 2개의 문항으로 분리해서 질문하기 시작했고요.
결혼 의사와 계획 시기에 대한 문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018 곰스는 2013 곰스에서 외국어 문항이 수정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외국어 시험도 많이 변경이 되어서 그 현실성을 반영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토플 같은 거를 PBT나 CBT를 함께 질문을 했었는데 더 이상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IBT만 물어본다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2018 곰스에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시행됨과 함께 부가조사로서 청년고용정책 관련 질문이 추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 곰스에서 결혼 의사 관련된 문항이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키워 몸무게에 대한 문항도 함께 삭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소득과 지출 문항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추적조사 부분은 건너가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세스, 스테이타, SPSS,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압축 파일로 파일을 올려드리는데 그 안에 레이아웃과 코드보기과 함께 설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저 가이드와 변수 맵핑표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있는 기본 정보사항 같은 경우는 교육개발원에서 제공받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서 받는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씩 응답자에게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거쳐서 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대학의 전공 계열과 전공 소분류, 전공 세분류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변수망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화면을 띄우고요. 변수명은 총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앞자리 지 같은 경우는 곰스의 약자이고 181에서는 2018년에 졸업을 했다. 2018 곰스이기 때문에 18이고요. 조사 차수 1차년도 조사가 1이라는 표현으로 18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알파벳은 문항 파트입니다. 그리고 문항 1년 번호가 있고 저희가 그 변수 매핑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변수 설명과 함께 변수명 자료가 쭉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연구하시는데 참고 가능하실 것 같고요. 조사 대상자의 졸업 연도와 조사 차수는 해당하는 시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지만 문항 파트랑 문항 1년 번호 같은 경우는 같은 의미의 문항이라면은 저희 모든 조사 차수에 동일한 변수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와 비교도 가능하시고요. 함께 엮어서 분석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변수 매핑표를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비슷한 결의 질문일지라도 세부 보기나 질문의 형식이 바뀐 경우에는 그런 변수 매핑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첫 일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일자리는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졸업 후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첫 일자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졸업 전에 시작해서 졸업 이전에 일자리가 끝났다면은 그거는 재학 중 경험 일자리가 되지만 졸업 전에 시작한 일자리가 졸업 후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A파트에서 응답한 현재 일자리의 값이 첫 일자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다른 경우에는 또는 그 사이에 일자리 경험이 있거나 있는데 지금 미취업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D파트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첫 일자리를 분석하실 때는 A파트와 D파트 응답 값을 합쳐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A76번 문항이 지금 변수명에서는 A388인데요. 이 문항을 활용을 하셔서 조건을 거셔서 첫 일자리와 현 일자리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졸업 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시기상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사이에 있는 일자리 개념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현재 일자리를 2018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재직 중인 응답자가 2016년 10월에서 18년 5월까지 다녔던 과거에 다른 직장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18년 3월에 시작했던 일자리는 현재 일자리가 되지만 16년 10월에서 18년 5월까지 다닌 일자리는 첫 일자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 현재 일자리를 17년 3월에 시작해서 재직 중인 응답자가 17년 5월에서 17년 8월까지 다닌 다른 직장이 있고요. 근데 이 일자리가 이 일자리는 경험 일자리로 빠지게 되는데 이유는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자리 시작 일자가 어느 일자리가 더 앞서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3월에 시작한 일자리가 첫 일자리이자 현재 일자리가 됩니다.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명령문 활용하셔서 카운트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추가 변수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문항들인데 실사 과정이나 클리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수명 뒤에 Z를 붙어서 추가로 생성된 변수인지 표시하고 있고요. 매핑표에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일단 확인 문항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 응답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2015 곰스부터 확인 문항을 생성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턴 계약 기간에 대한 확인 문항입니다. 저희가 인턴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함께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응답을 한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몇 주간의 계약을 하셨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명확하게 기한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지만 이게 종료 연월과 시작 연월이 동일할 수 있죠. 한 달 안에 계약이 끝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 단위로 다시 한번 물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계약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H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졸업하시고 나서 재학 중에 했었던 일자리를 다시 회고하면서 응답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재학 중 경험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생성해서 드리는 변수 중에는 마지막 그 P파트 인적사항 파트에 가시면 부모님의 최종 학력 및 이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문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리되어 있는 문항을 합쳐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무응답으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생성하였고요. 산업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주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자리마다 산업과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산업코드 같은 경우는 응답자가 대답한 기업체명, 사업체명, 주된 생산품목, 생산품 원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청의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선업 분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류한 소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를 생성해서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에서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차 산업분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차에서 10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도 마찬가지로 이 변경된 코드를 전체 과거 데이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현재 제공되어 있는 자료에는 이 10차 코드로 다시 변경해서 재오픈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9차 자료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신 연구자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 표기를 보시면은 언더바 뒤에 9와 10을 넣어서 어떤 변수인지 9차인지 10차인지 식별 가능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직업 코드도 응답자가 대답한 부서명과 직급, 직무 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업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산업 분류 전문가가 분류한 세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직업 코드 같은 경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4개 코드를 생성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코드는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입니다. 2018년에 한국고용직업분류가 2007년도 개정 이후로 변경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도 직업분류 전체를 다시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서 현재는 2018 한국고용 직업분류 체계를 활용한 데이터를 재오픈한 상태이고요. 산업코드와 마찬가지로 직업코드도 9코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업코드도 마찬가지로 2007, 2018 언더바 이후에 저희가 표기 구분을 하고 있어서 어떤 코드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재조사를 해서 맞는 응답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재조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안 됐거나 오류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진 않고요. 그거를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라는 메모 변수를 생성을 해서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시다가 좀 오류가 있다 하실 때는 그 메모 내용을 함께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대학교 입학 시기보다 늦는 경우에 대한 오류 내용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기수 에러입니다. F파트의 77Z번 변수인데요. 졸업한 대학과의 입학 연월과 졸업 연월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학기와 실제 이수학기, 이거는 응답자가 응답한 이수학기인데요. 응답자의 응답에 따른 이수학기, 휴학학기, 유예학기를 합한 학기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유를 함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조기 졸업을 하셨다거나 그런 메모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학기수 계산하시는 데 있어서는 활용 가능하실 거고요. 세 번째로 그 외국어 시험 파트에 새로 생성한 오류 메모인데요. 이거는 2018 곰스에 추가된 변수인데요. 외국어 시험 등급 기준과 응답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모를 포함해 두었습니다. 4번에서는 자격 파트에서 자격증 개수와 자격증 응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오류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소득액과 지난 한 해 소득의 개인 총액이 적게 응답된 경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경험 일자리 파트에서 전년도 소득의 값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P파트에서 응답한 지난 한 해의 소득값과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메모를 추가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오류 내용 확인 변수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조직도에 가시면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담당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빠른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 설명을 맡은 박진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그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입니다. 일단 조사 목적은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측정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될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이미 중고령자 대상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해서 고령화 정책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간단히 보시면은 주요국에서 고령화 조사를 비슷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HRS, 영국의 엘사, 유럽의 쉐어, 일본의 제이스타, 중국의 찰스 등의 유사한 고령화 조사를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자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는 경년, 짝수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홀수년에는 기본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에 2018년 제7차 조사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자료 정제 과정을 조금 거쳐서 3월 안에 지금 좀 그 보완된 자료를 좀 재오픈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공지를 보시고 좀 새롭게 다운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홀수년도 조사하는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좀 비공개된 자료이므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조사한 8차 자료의 경우에는 지금 22년 초쯤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정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오픈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006년 1차 당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45세 이상의 만 253명을 으로 출발을 했고요. 2014년에 5차 당시에 1962에서 63년생 920명을 추가로 신규 패널로 구축하였습니다.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결합 가중치를 활용해서 기존 패널과 통합 분석이 가능합니다. 설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령화는 커버 스크린, 인구 통계적 특성,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망자 설문이라는 거는 패널이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 친지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사망 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같이 좀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주요 설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버 스크린에서는 주로 가구원 정보를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응답자에 대한 정보, 응답자의 배우자 정보, 가구주 정보 등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영역에서는 자녀, 손자녀, 부모에 대한 정보와 또 비동거 여부를 좀 따져서 비동거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응답자와의 어떤 관계나 접촉, 사적 이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형제 자매나 기타 가족과의 어떤 경제적 도움, 그다음에 가족 중에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운 분이 있으신지 수발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만성 질환 관련, 그다음에 어떤 병력, 그다음에 노후 징후,
그다음에 신체 상태, 건강 관련 습관, 우울증, 그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수발 관련,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용, 의료시설 이용, 그다음에 인지 능력,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 상태 분류와 1차 조사 이후에 일자리 이력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그다음에 구직자, 비근로자, 은퇴자로 각각 이제 해당되시는 설문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영역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근로소득이나 뭐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가구 총소득, 월평균 생활비,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 여건을 알 수 있는 문항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산 영역에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자산 관련 정보, 그다음에 거주 주택 외에 부동산 자산 정보, 그리고 금융 자산, 뭐 기타 비금융 자산, 가구 자산과 부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영역에서는 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수혜,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연령별 뭐 기대 수명이나 정보에 대한 기대감,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 설문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들만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응답자와 사망 관련 정보, 그다음에 생전의 건강 정보, 일자리 이력, 자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클로사의 기본조사 표본 유지율인데요. 기존 패널의 경우에는 지금 7차에 77.6%까지 유지율이 나와 있고, 그다음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89.4% 이렇게 합쳐서 78.8%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고령화 연구 패널 공개 자료의 유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지와 원자료, 구조 변환, 라이트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무응답 자료와 사망자 데이터 자료, 그다음에 변수 매핑표, 코드북, 이용자 가이드, 그리고 무응답 자료 관련해서 다중 대체와 생성 변수 안내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 고용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후에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저희 고령화 자료의 경우에는 여기서 영문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영문화 버전으로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까지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자료 형태가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료의 경우에는 그 설문지와 동일한 무가공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자료 BD 영역에서 일부 변수와 주요 생성 변수들을 포함한 구조 변환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 영역을 한 400개 내외로 주요 변수만 좀 추려서 생성 변수와 함께 포함하는 라이트 버전 자료, 이 자료는 기존 패널만 분석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의를 하실 점은 구조 변환 자료 혹은 라이트 버전 자료 이용 시에 가공 변수 외에 원자료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 원자료와 병합하여서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단 병합 시 자료 간 변수명이 동일한 것은 같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료의 변수명 형식은 이렇게 W07A 설문 번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설문 번호랑 데이터의 변수명 번호는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구조 변환이나 라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원자료 변수랑 같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성 변수명의 경우에는 비슷한데 뒤에 이제 영어 이제 약자로 조금 의미 있는 생성 변수를 의미하는 것들로 좀 변수명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중값
사용 관련인데요. 일단 기존 패널에 대한 1차부터의 종단 횡단 가중값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신규 패널을 같이 종단 횡단 가중값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올드 뉴라는 변수를 통해서 기존 패널은 1, 신규 패널은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중치의 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응답 자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 고령화의 무응답 대체 방식은 다중대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중대체법은 같은 예측 분포로부터 대체값을 구해서 D개의 대체 표본을 구하게 되면 이 D개의 대체 표본으로부터 원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해서 모수의 점 추정치와 표준 오차의 추정치를 구한 후에 결합 공식을 이용해 하나의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희 자료는 5개의 다중 대체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런 그러니까 5개를 단순 평균하여서 쓰시는 방법이 아마 좀 가장 간단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가중치를 이용한 평균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좀 이용자 가이드를 같이 보시면은 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역별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정제 이후에 좀 재오픈할 예정이므로 그 자료를 좀 새롭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계열 분석은 종단 가중값, 횡단 분석은 횡단 가중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신규 패널, 기존 패널을 같이 결합 분석하실 경우에는 통합 가중값을 이용하시면 되고 6차 이외 가중값은 이제 통합 표본에 대한 종단 가중치도 종단 분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또한 무응답 자료로 별도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때 그 설문집을 보시면은 시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시점은 보통 이렇게 그 하반기 9, 10, 11월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조사 이후라는 거는 현재 조사 시점에서 2년 전 정도의 그 기간을 보시면 되고, 이게 좀 패널마다 지난 조사의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1년간이라는 것은 현재 조사 시점부터의 지난 1년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작년 한 해는 특정 연도 이렇게 한 해를 전체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뭐 해당 월을 모를 경우에는 이제 00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영역은 배우자 있음이라는 거는 사실혼도 포함이 되고요. 별거는 뭐 장기 수용시설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의 다른 이유의 별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은 부부 중에 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표 응답자의 값을 부부 모두에게 같이 입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자녀 관련 문항은 별도로 각각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청구된 각종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뭐 의료비, 보험 학비, 전월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상품권은 비금전적 지원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거 중인 부모님과 동거기간 변수라는 두 가지 변수는 좀 시점이 비일치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동거 기간은 지난 한 해, 그 한 해 전체가 들어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변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부모 관련 통합 변수의 빈도도 비일치하는데요. 부모가 생존하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응답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적 이전 소득과 관련해서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도 2차 이후부터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적 이전 소득 관련해서 동거 여부별로 좀 응답이 다 나뉘어서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녀와 한 해 동안 한 달은 동거하고 11달은 비동거했을 경우에 비동거 자녀와 동거 자녀의 그 각각 기간별로 사적 이전 소득을 따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건강 영역에서 만성질환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입원비나 진료비를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분야에서는 1차와 다른 차수관 조사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 영역에서는 은퇴라는 거는 앞으로도 특별히 변화가 없는 한 소액거리 이상의 일을 하시지 않는 진짜 그 은퇴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동하는 기준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이 바뀐 경우, 비임금 근로자는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그다음에 임금에서 비임금 일자리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에는 종사장 지위 변동으로 일자리 이동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퇴 계획 나이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의 경우 이제 0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순소득은 순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으로 이제 순수익이 나지 않으면 0으로 표시를 하고 적자의 경우에는 따로 코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금근로 대신 신규 자영무급가족의 경우에 임금근로 대신에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등의 변수는 코드를 좀 이렇게 DCOM 001부터 시작하는 코드로 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뭐 지난 조사에서 주로 한 일, 일자리 1년 번호 등의 변수가 지금 예비조사로 직업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따로 변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 영역에서는 이렇게 총 생활비와 그 생활비의 세부 항목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2차부터 조사가 통신비 등의 경우에는 2차부터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사 단위는 저희는 개인 베이스인데 소비 영역은 좀 가구 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단위로 환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소비 항목은 모두 이전 연도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소비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응답자를 지금 변수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생성 변수를 산출할 때 여러 하위 항목들이 합산되는 구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세부 항목들을 다 조사를 해서 총 생활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위 항목에 하나라도 무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무응답 코드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7차 때 이제 추가나 변경된 설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부분 인구 통계적 배경 영역에서 그 세대 구성에 뭐 어떤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보기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영역에서 만성질환 항목에 좀 치매가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연 치아수라든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문항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차 때 있었던 우울증 척도 그 한 문항이 다시 복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요양 등급 구분이라든지 장기 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최신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미납 의료 미충족 경험, 그다음에 소득 영역에서 가구 내 신용불량자 파악 문항, 그다음에 자녀 공교육비 미납 경험, 주거비 공과금 미납 경험, 난방비 사용 경험 등 좀 생활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각 영역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여건상 그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연구원 메일로 궁금한 점을 그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